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출문제풀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60회차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17번부터 32번까지 문제 풀겠습니다. 네, 우선 17번 문제 한번 볼게요. 17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최승로에 관련된 내용을 찾는 답안이 나오네요. 가에 들어가는 거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고려시대 유학자들 이참에 여기에 다 정리해서 알아두시고 최승로. 불시자편을 지어서 불교를 비판하는 거는 정도전이 하는 거죠. 이거 정도전. 인재 등용을 위해서 현량과 실시를 제안하는 거는 조선시대 조광조가 하는 겁니다. 조광조. 시무 28조를 올려서 국가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거. 요게 최승로가 하는 대표적인 일이죠. 3번이고요. 지부 복걸 척화에 소를 올려서 외양일체론을 주장한 거는 최익현입니다. 최익현. 조선 후반부에 나오는 최익현이 했던 일이고, 해주 향약을 실행을 해서 향촌 교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율곡 이이가 하는 일입니다. 율곡 이이. 나머지 분들 연결해 주시고 일단 답은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17번에 3번. 18번.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용진현 출신의 조희와 정주 출신의 탁청이 화주 이북 지방을 몽골에게 넘겨주었다. 몽골은 화주에 쌍성 총관부를 설치하고 조희를 총관으로 탁청을 천호로 임명하였다. 몽골, 쌍성 총관부가 나오는데 이거는 나중에 고려시대 후반부에 우리가 몽골한테 간섭을 받았던 시대의 일이 되겠습니다. 쌍성 총관부가 처음 설치됐었던 시기의 일이고요. 자, 나를 보겠습니다. 동북면의 병마사 유인우가 쌍성을 함락시키자 쌍성을 함락시켜서 되찾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쌍성 총관부를 다시 함락시키고 되찾는 거는 공민왕 때거든요. 공민왕. 이제 원 간섭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시점이에요. 공민왕 때. 자,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있었는지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최윤덕이 사군을 개척하였다. 사군 육진 개척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 이거는 세종대왕 때 일이니까 사이에 못 들어가죠. 더 뒤시기에 일어나는 일이죠. 일본 원정을 위해서 정동행성이 설치되었다. 요게 사실 들어갈 수 있는 답안인데 처음에 몽골한테 우리가 간섭을 받으면서 뭔가가 설치되는 시점이 있고 이제 그거 우리가 다시 되찾으면서 원건석기를 끊으려는 액션을 하는 시대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이때 몽골이 원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들어주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완전히 이 아시아 쪽에, 동아시아 쪽에 우리보다 더 동쪽에 일본도 지금 있거든요. 일본을 원정하는 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모든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도 요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동쪽을 정벌하는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를 하고 그거를 우리나라에 만들었던 거죠. 요거 설치하는 거가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이고요. 나머지가 못 들어가면 확실하게 속어법으로 풀 수가 있는 문제겠죠. 몽골에 사신 저고여가 귀국길에 피살이 되었다. 이거는 우리가 본격적인 원간섭기 들어오기 이전에 일어나는 일이고 이것 때문에 사이가 매우 안 좋아졌었죠. 요거로 꼬투리 잡히기도 했었고 가해 이전이에요. 천령이 설치의 문제로 요동정벌이 추진되는 시점은 이거 나중에 최영 장군이 우왕 때 최영 장군이 하는 거죠. 이거는 나의 뒤쪽 시기에 나오는 일이네요. 서희가 외교 담판으로 강동육주를 획득하는 거는 고려 초반부의 일입니다. 거란하고의 관계에서 나온 거죠. 가의 한참 이전으로 넘어갈 수 있어서 정답은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9번. 가 궁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왕대비가 전교하였다. 이 가는 우리 왕조에서 수도를 세울 때 맨 처음 지은 정궁이다. 그런데 전란에 의해서 불탔고 다시 짓지 못하였다. 자, 이 궁궐을 다시 지어야 한다라고 고종실록에 나옵니다. 고종 때 다시 지어진 우리나라의 정궁 첫 번째 궁궐은 경복궁이죠. 경복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으면 되겠네요. 근정전을 정전으로 한다. 그쵸, 1번에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근정전이 여기에 정전이에요. 가운데 있는 가장 큰 메인 홀입니다. 자, 근정전 정답. 일제에 의해서 동물원이 설치가 된 거는 창경궁입니다. 그래서 창경원이라고 했었죠. 후원에 왕실 도서관인 규장각이 있었다. 네, 이거는 창덕궁입니다. 창덕궁. 도성 내 서쪽에 있어서 서궐이라고 불렸던 거는 경희궁입니다. 경희궁. 임목대비가 광해군에 의해서 유폐된 장소이다. 여기는 덕수궁이죠. 오늘날의 덕수궁.
다른 궁궐들 같이 기억해 주시고 경복궁에 대해 맞는 거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20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0번. 밑줄 그은 전하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세종대왕께서는 집현전의 유신들에게 명해서 올해 일을 상세히 정하게 하셨다. 예종대왕과 우리 주상 전하께서 선왕의 뜻을 이어서 이 방대한 책을 완성하게 하셨다. 예를 기술한 것은 3,300가지나 되지만 길래, 흉내, 군래, 빈래, 가래 5가지 뿐이다. 올해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여기도 올해의라고 나오죠. 이거를 정리해서 이 책을 완성한다. 네, 이 책은 이제 경국대전하고 국조올해이라는 책이 또 있습니다. 국조올해이, 예의에 대한 거를 5가지를 만들어가지고 국가 행사를 어떻게 진행을 하는가 요거를 또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국조올해이. 그러면 이거를 만든 임금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주시면 되는데 국조올해이 그리고 경국대전 추가로 하나 더 기억해 주자면 악학개번 같은 거 완성하는 사람 이런 거 주로 성종 때 합니다. 이룰성자를 받은 사람 많은 것이 완성되고 이제 국가 초반의 정비가 요 시대에 다 끝났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성종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맞는 거 골라보겠습니다. 국가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이 완성이 되는 게 바로 요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국조올해이도 여기서 완성이 되는 거고 1번이 답이고요. 성산문 등이 상왕의 보기를 꾀하다가 처형되었다. 이거 세조 때죠. 세조.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 정권이 폐지되는 거는 조선 후반의 정조 때 하는 거고요. 신해통공이라고 실시하는 게 있죠. 반정공신의 위훈 삭제를 주장한 조광조가 사사되었다. 김효사와 중종 때 일입니다. 중종. 이조전랑의 임명을 둘러싸고 김효원과 심의겸이 대립하면서 동인서인의 붕당이 나오는 거. 이거는 선조 시기의 일입니다. 그래서 성종 시기 일로는 1번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21번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은대계회도, 은대라고 불렀던 이 약칭이고요. 별칭 중에 하나인데 우부승지, 승지 이현보와 그가 속한 여기 기구의 관원들의 친목 모임을 그린 그림이다. 쭉쭉쭉쭉 도승지 등의 관직과 성명이 기록되어 있다. 은대는 이 기구의 별칭이며 이렇게 약칭이 되기도 했다. 은대, 도승지, 승지 이렇게 나오는 거 이 승정원입니다. 왕명출납을 맡았던 승정원. 우리 사극에 보면 도승지를 들라하라 이러잖아요. 거기 나오는 승지고요. 자, 승정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사간원, 홍문관과 함께 3사로 불렸던 언론기구는 사헌부입니다. 사헌부. 외국으로 가는 사신의 통역을 전담하는 거. 이건 사역원이라고 통역관 관련된 거 여기 있었죠. 천문, 지리, 기후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았다. 관상감입니다. 관상감. 왕명 출납을 담당해서 왕의 비서기관으로 불린 거. 이게 승정원이죠. 4번이 답이네요. 국왕의 직속 사법기구로 반역죄 또는 강상죄 등을 처벌했던 거는 의금부입니다. 의금부. 그래서 21번,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22번 보겠습니다. 가나다라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사 계획서예요. 한강을 따라 만나는 역사. 행주산성, 절두산 순교성지부터 쭉쭉쭉 해서 한강의 물길을 따라서 쭉 나오는데 우리가 찾는 거 맞지 않는 거 고르면 돼요. 가를 보겠습니다. 행주산성, 고양시에 있죠. 정봉수가 후금군을 맞아 큰 전과를 거둔 곳이다. 완전히 다른 게 들어가 있네요. 행주산성은 임진왜란 때 권율 장군 나오는 행주대첩이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정봉수가 후금군을 맞아서 큰 전과를 거둔 곳은 용골산성입니다. 완전히 다른 게 들어가 있네요. 1번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맞는 데겠죠. 절두산 순교성지, 병임 박해 때 수많은 천주교 신자가 처형되어서 순교지로 지금 나와 있는 데고요. 국립서울현충원, 6.25 전쟁 이후에 조성된 국군 묘지에서 시작이 되죠. 이게 현충의 의미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풍납동 토성, 이거 지금의 잠실 일대입니다. 잠실. 판축기법을 활용을 해서 성벽을 쌓은 백제의 토성. 맞아요. 풍납토성이 있고요. 바로 옆에 몽촌토성, 그 올림픽 공원 안에 있는 거 같이 묶어서 백제토성의 유적이 있다. 기억해 주시고 암사동 유적지, 갈돌과 갈판 등이 출토된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신석기 시대 주거지 유적입니다. 나머지 다 맞는 곳이니까 같이 기억해 주시고 답은 1번으로 찾겠습니다. 자, 23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별전
성학 10도에 담긴 경사상. 경상도 예안현에서 출생을 했고요. 쭉쭉쭉쭉. 힌트. 도산서당 설립 및 제자 양성. 도산하면 바로 떠올라야 되는 거. 여러분들 1,000원짜리 지폐에 계신 분이죠. 퇴계 이황입니다. 그 지폐 뒤에 배경으로 깔려있는 그림이 도산서원입니다. 도산서원. 자, 이황에 대한 걸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기대승과 사단 칠정 논쟁을 전개하였다. 사람의 본성에 대한 논쟁인데요. 요게 일단 답이에요. 이거 같이 기억을 그냥 해주시겠습니다. 나머지 거가 왜 오답인지 어떤 사람이랑 연결되는지를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 제국기를 편찬하는 거는 신숙주가 하는 거예요. 신숙주. 양명학을 연구해서 강화학파를 형성하는 거는 정제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제두. 기축봉사를 올려서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내세우는 거는 송시열이 하는 거고요. 무오사와의 발단이 된 조의제문을 작성하는 거는 김종직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연결되는 거 다른 사람 체크해 주시고 퇴계 이황이 했었던 것 중에 기대승이라는 인물과 사단칠정이라고 하는 성리학의 상당한 어떤 도학에 해당하는 논쟁을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23번에 1번입니다. 자, 24번으로 올라갈게요.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활동으로 옳은 것은 마진으로 죽을 뻔한 아이, 마과회통을 편찬하다. 강진 유배지에서 편지를 보내다. 목민심서를 저수를 해서 목민관의 자세를 논하다. 정약용이네요. 너무너무 유명한 인물이죠. 정약용. 자, 그럼 정약용의 활동으로 맞는 거. 지봉유설에서 천주시리를 조선에 소개하였다. 지봉유설이라고 하는 책, 일종의 백과사전 같은 건데 이거 쓴 사람은 이수광입니다. 이수광. 이거는 이수광. 의산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였다. 이 사람은 담헌 홍대용이라는 사람이고요. 양반전을 지어서 양반의 허례와 무능을 풍자하는 거 박지원이네요. 박지원. 박지원. 경세유표를 집필을 해서 국가제도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게 정약용이 또 지었던 책 중에 하나죠. 사실은 집필한 책만 한 500권 된다고 나오기는 합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개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뭐 흠흠신서 이런 것까지 기억해주면 좀 좋겠죠. 금석과안록에서 북한 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하는 건 추사치로 유명한 김정희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같이 기억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정약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5번 보겠습니다. 다음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적군은 세 길로 나누어 곧장 한양으로 향했는데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마치 사람이 없는 곳에 들어가듯이 했다. 쭉쭉쭉쭉. 신립과 이일 두 장수가 병권을 받고 내려와 방어했지만 중도에 패하여 조령의 힘 험지를 잃고 적이 중원으로 들어갔다. 신립 장군의 패배가 언급이 되어 있고요. 이로 인해 임금의 수레가 서쪽으로 몽진하고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도성을 지키지 못하니 불쌍한 백성들은 모두 흉적의 칼날에 죽어가고 노모와 처자식은 이리저리 흩어져 생사를 알지 못해서 밤낮으로 통곡할 뿐이다. 쇠미록. 이거 임진왜란을 기록한 이 전란 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난중일기하고 징비록이랑 같이 3대의 그 전란 일기로 꼽히는 거고요. 최근에 많이 언급이 됩니다. 오희문이라고 하는 학자가 쓴 쇠미록이라는 책이고요. 요거는 임진왜란을 떠올려 주시면 돼요. 자, 임진왜란 때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김상용이 강화도에서 순절하고 임경업이 백마산성에서 항전하는 거 이거 둘 다 병자호란 때 일이죠. 최영이 홍산전투에서 크게 승리하는 거 이 사람은 고려 말기의 장군이에요. 이거 그냥 고려 말기의 왜구랑 싸웠던 전투의 일환입니다. 곽지우가 의병장이 되어서 의령 등에서 활약하였다. 홍희 장군 곽지우라고 의병의 대표격이었죠. 4번입니다. 신류가 조총부대를 이끌고 흑룡강에서 전투를 벌이는 거는 그 효종 때 나선정벌에 우리가 군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청나라의 나선정벌에 요거 상관없는 전투고요. 정답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26번 보겠습니다. 다음 지역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옳은 것은 땡땡시 문화유산 홍보 채널 동고산성에서 찾아보는 후백제의 흔적이고요. 그리고 6.25 전쟁 중에 소실된 전라 가명이 있었고 순교지에 세워진 전동성당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전주네요. 전주, 지금도 많이 가는 전주입니다. 전주, 전주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맞는 거 고를게요.
장룡영의 외형이 설치된 위치는 전주가 아니라 수원이에요. 수원. 홍경래가 난을 일으켜서 점령한 지역. 홍경래의 난이라고 하는 거는 서북 지역에서 저기 윗동네예요. 북쪽에서도 서쪽. 그래서 평안도 일대에서 일어났었던 이런 지역 차별에 항의하는 걸로 몰락한 양반이었던 홍경래가 난을 일으키죠. 평안도 지역이고요. 인조가 피신을 해서 청군과 항전을 벌인 곳은 남한산성입니다. 이거 남한산성. 태조의 어진을 모신 경기전이 건립된 장소, 여기가 전주죠. 전주이시잖아요.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를 하죠. 유계춘이 백낙신의 수탈에 맞서서 봉기한 지역은 이 지역은 이제 임술 농민봉기라고 진주 지역입니다. 진주. 그래서 4번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27번 보겠습니다. 근데 27번 문제 어려웠죠. 아마 여기에 나오는 선지 중에 완전 처음 보는 거 있었을 것 같아요. 진짜 좀 난해하고 좀 까다로운 문제였던 것 같은데, 자, 27번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이고요. 시대를 막 섞어놨습니다. 자, 맞는 거, 맞게 연결된 것만 보기에서 고른 거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가나다라 한꺼번에 한번 살펴볼게요. 학생의 재학 연하는 9년이고 쭉쭉쭉 봤더니 9년이 넘더라도 재학을 허락을 했다. 여기까지 전혀 모르겠죠. 뒤에 힌트라고 나오는 게 관등의 명칭인데 관등이 대남아에서 남아에 이르면 졸업을 했다. 이렇게 나오면 사실 아무도 못 풀 것 같기는 해요. 요거는 통일신라에 있었던 국학이라는 학교입니다. 국학. 교육기관 국학이고요. 네, 일단 이걸 찾는 게 제일 어려웠을 것 같아요. 나머지 거는 이거에 비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칠제를 두었는데 이것도 칠제에서 힌트가 나오긴 하는데 뒤에 나오는 이건 또 하나도 모르는 처음 보는 선지 설명이었을 것 같아요. 칠제를 설치하는 거는 이거는 고려의 예종이 그 관학을 진흥시키려고 설치를 했던 거잖아요. 이거는 고려의 국자감입니다. 국자감이고, 자, 달을 볼게요. 입학생들은 생원 진사인 상제생과 생원과 진사로 나뉘고 동제서제라는 기숙사가 있고, 그래서 아침 저녁 식당에 들어가서 서명을 하면 원점을 받는데 요거를 300점을 얻어내면은 이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다. 이거는 성균관입니다. 조선시대에 있었던 성균관에 대한 설명이에요. 성균관. 그리고 라를 보면 좌원과 우원을 두었는데 좌원에는 젊은 현직 관리를, 우원에는 관직에 나아가지 않는 명문가의 자제들을 입학을 시켰다. 그리고 여기에는 외국인 3명이 교사로 초빙이 되었고 학생들은 졸업을 할 때까지 공원에서 학습에 전념하도록 하였다. 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이 교육기관은 이거는 이제 구한 말에 만들어졌었던 정동에 있었던 유경공원이고요. 헐버트라는 사람 포함해서 외국인이 교사로 초빙이 됐었죠. 그래서 지금 통일신라의 국학과 고려의 국자감, 그리고 조선시대 성균관, 그리고 구한말의 유경공원, 근대기에 나오는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데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맞는 거 골라보겠습니다. 자, 기억. 신문왕이 인재 양성을 위해 설치하였다. 요게 사실 맞는 얘기긴 한데 국학이라는 걸 알아내야 사실 기억을 골라낼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 어쨌든 여기에 나머지 것들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셨다면은 소거법으로 풀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죠. 일단 요거는 맞는 얘기고, 자, 니은 볼게요. 전국의 부, 목, 군, 현에 하나씩 설립이 된 거는 고려 국자감이 아니고 이거 조선시대 향교에 대한 설명이에요. 잘못 연결돼 있죠? 아니에요. 자, 그럼 일단 니은이 들어가는 거 전부 지워버릴게요. 자, 디귿. 공자 등 성현을 기리는 석전대제를 거행을 하는 거 성균관에서 했었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세레모니죠. 성균관 설명 맞네요. 요거 맞아요. 그럼 디귿은 맞으니까, 근데 디귿이 둘 다 들어가 있죠. 리을이 관건이겠네요. 교육, 입국, 조서, 반포를 계기로 세워졌다. 교육, 입국, 조서, 반포를 계기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 그 전에 없어지거든요. 유경공원은. 그래서 요거는 시기가 맞지 않으니까 얘는 잘못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리을을 지워버리면 하나밖에 남지가 않아서 실제로 국학을 알고 푸는 분은 거의 없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소거를 해가지고 맞추시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소거를 하다 보면은 하나밖에 남지 않는다는 건데 상당히 난해한 문제였다고 여겨집니다.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 집집마다 인삼을 심어서 담배를 파종,
목화가 풍년. 이거 전부 다 상품 작물이죠. 요런 거 재배해가지고 돈을 벌었던 시기는 조선시대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 조선 후기. 자, 그러면 이 조선 후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한글 소설 읽어주는 거 나오죠. 시사를 조직해서 활동 역관들이 합니다. 중인들이 이제 이런 시사 모임 활동 같은 거 하죠. 주전도감에서 해동통보 만드는 장인은 이 조선 후기에 볼 수가 없죠. 고려시대네요. 혼자 고려시대 들어가 있는 거 3번. 정감록이 유행을 하고 한강을 무대로 상업에 종사하는 경강상인 이 사상이 발전하는 거 대표적인 조선 후기의 특징 맞아요. 28번에 혼자 아닌 거 3번 골라주시면 돼요. 자, 29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은데 목호룡의 고변으로 조정이 떠들썩하다는군. 왕세제와 노론이 공경에 처할지도 모르겠네. 여기 힌트가 나오는 건 왕세제라고 하는 것과 노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왕세제가 뭐냐면 아들이 다음번 예비 이제 왕이 되는 아들은 왕세자겠죠. 왕세자. 그런데 형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다음 왕의 계승권자로 책봉이 되면 왕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가 나왔던 거는 한 번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왕세제라는 걸로 책봉이 되는 것은 요거는 이제 연인군이라고 불렀던 훗날의 영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영조가 왕세제로 책봉이 됐다면 이거는 영조 위에 있는 배다른 형이었던 경종시대의 일입니다. 이 목호룡이라는 사람이 고변을 해가지고 노론이 사실 경종을 뭐 암살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자, 요 시대고요. 경종시대고 여기를 보겠습니다. 대신들의 뜻을 헤아려서 세자의 지위를 회복하고 시호를 사도라 하라. 사도세자. 그렇다면 이 임금은 영조네요. 영조. 여기에 뭐가 들어갈 수 있는가? 맞는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이괄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성을 장악하였다. 이괄의 난입니다. 이괄의 난은 인조식이 일어나는 거니까 요 사이에 낄 수가 없겠죠. 자의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성 논쟁이 전개가 되는 거는 효종이 죽고 효종비가 죽었을 때 자의대비가 상복을 몇 년을 임냐를 가지고 막 싸우죠. 현종식이 일입니다. 현종. 이것도 사이에 낄 수가 없네요.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왕자의 난이 발생하는 거 상당히 초반부의 일이죠. 태종 때 일이잖아요. 태종. 이인좌를 중심으로 소론 세력 등이 난을 일으켰다. 이인좌의 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일어난 시점은 영조라는 임금이 등극을 하고 초반부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아직 사도세자는 죽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낄 수 있는 거는 4번이 되겠죠. 희빈 장씨 소생의 원자책법 문제로 환국이 발생하는 거는 이 사람이 등극하기도 이전이죠. 이건 숙종시기 일입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겠죠. 상당히 난해했어요. 4번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경종과 영조인데 영조 시기가 좀 치세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서 초반, 중반, 말기에 일어난 사건들이 전부 다 다릅니다. 영조의 치세기가 50년이 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순차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이거 답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30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사실로 이거 뒤 옳은 것은 우정국 총판 홍영식이 우정국의 개국 축하연을 벌이면서 블라블라블라 민영이 중상을 입고 돌아와서 대청리에 쓰러졌다. 우정국의 개국 축하연을 이용을 해서 벌어진 이 사건은 1884년에 있었던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 그러면 우리가 찾는 거는 갑신정변 일어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거 한번 볼게요. 김기수가 일본의 수신사로 파견되는 거는 이거보다 한참 전의 일이죠. 이거 강화도 조약 맺고 난 다음의 일이잖아요. 평양 관민이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우는 거는 병인년의 일이에요. 1866년의 일이죠. 이것도 이전이고요. 일본 군함인 운유호가 영종도를 공격하는 것도 이거의 이전이에요. 1875년도의 일이고 박규수가 삼정이정청의 설치를 건의하는 거 이 사람이 철종 때 임술 농민봉기를 이거를 케어하러 가서 조사하러 가가지고 요 얘기를 해요. 이것도 앞서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청과 일본 사이에 텐진 조약이 체결되었다. 네, 요거 때문에 요거 마무리되고 나서 텐진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죠. 5번이 답입니다. 30번에 5번. 네, 31번 보겠습니다. 31번. 밑줄군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매우 가난하게 보이는 강화도에 각하에게 보내드릴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선 임금이 소유는 하고 있지만 거처는 하지 않는 저택에 도서관에는 매우 중요한 책이 많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세심하게 공들여 꾸며진 340권을 수집했으며 기회가 되는 대로 프랑스로 보내겠습니다. 프랑스, 강화도, 도서관, 책. 자,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략한 이 사건 당시에 외교장각의 도서를 약탈하는 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략한 이 사건은 병인양요죠. 1866년에 있었던 병인양요입니다. 맞는 거 골라볼게요. 청군의 개입으로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싸워서 무찌른 거예요. 이거는 이모군란이나 갑신정변에 대한 내용이죠. 제물포 조약의 체결로 이어졌다. 이거 이모군란에 해당하는 얘기고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계기가 될 수가 없죠.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1868년입니다. 병인양요 뒤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계기가 될 수 없죠. 양헌수 부대가 강화도의 정족산성에서 적군을 크게 물리칩니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영국의 함대가 거문도를 점령하는 거문도 사건은 1885년쯤 뒤쪽 시기에 나오는 일이어서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요거는 이거 한참 뒤에 일어나는 게 되겠죠. 31번에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32번 보겠습니다.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거예요. 고종은 이곳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 경운국에서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선포를 하죠. 환구단은 일제에 의해서 헐려버렸고 지금은 황궁우가 외롭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요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남아있는 게 요건데 요게 지금 황궁우거든요. 지금 우리 시청역 지금 신시청 청사 있는 데 있죠? 서울도서관 있는데 거기 옆에 호텔 있잖아요. 웨스틴 조선 호텔. 그 웨스틴 조선 호텔 자리가 딱 황구단 서 있었던 그 자리입니다. 거기 옛날 사진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대한제국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거. 대한국 국제 반포하죠. 그리고 황제 직속에 원수부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범윤을 간독 관리사로 파견한 기록 찾아볼 수 있어요. 같이 묶어서 기억해 놓으세요. 직계 아문을 설립을 해서 직계 땅 문서 새로 발급합니다. 요거까지 맞는 얘기고요. 통역관의 양성을 목적으로 동문학을 설립하는 거는 대한제국 이전에 초기 개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혼자 생뚱맞은 시기가 들어가 있어서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32번까지 문제풀이 좀 해보고요. 다음 시간부터 33번 문제부터 끝까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